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박가족입니다. 8월 1일 무료 추천 종목 코너인데요. 오늘 종목도 무료로 대형주 한 종목 추천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뭐 역발상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뭐 유튜브 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조금씩 대박가족이 생각하는 역발상 주식 투자는 무엇인가? 역발상 투자를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시장 자체가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교과서적인 어떤 투자의 기법이나 어떤 정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면 어떤 정확한 틀이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의 경험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26년 정도를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 1998년도부터 계속 주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보면은 주식 자체가 참 장이 좀 좋을 때는 강세장이 왔을 때는 주식이 좀 해볼만 하고 만만해 보이는데요. 또 장이 또 약세장이나 또 횡보장이나 또 조종장, 특히 주식은 조종장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조종장, 횡보장 이런 진짜 답답한 장이 왔을 때 그럴 때는 또 상당히 또 주식하기가 또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주시장인데요. 사실 뭐 주식을 처음 접하거나 뭐 한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뭐 한 10년 이하의 분들은 어떤 강세장에 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뭐 약세장 국면에 들어오거나 어떤 특정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주식을 또 한 방향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은 강세장이 있기도 하고 또 약세장이 있기도 하고 횡보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상황들을 다 겪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세장도 겪어 봐야 되고 약세장도 겪어 봐야 되고 횡보장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투자하는 방법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계좌 자체가 다 녹아내리고 또 깡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운 것이 이 주시장이고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참 이 주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시장에 참여했을 때 다들 수익을 내려고 덤비는데요. 사실 투자의 대가 지금도 살아있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그렇게 말했죠.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워렌 버핏도 강조를 했는데 주식이 어, 저도 계속 주식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여기 이 주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대세 하락장, 대세 상승장을 어떻게 힘든 그런 고통장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 하면 할수록 어려운 곳이다는 것을 점점 많이 느끼고요. 또 주식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법을 익혔다고 해도 그 기법이 늘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식을 하면 할수록 이게 겸손해져야 되는 그런
곳이 또 이 주식시장이다. 이 우리도 요즘 이제 종합주가지수 한번 월봉을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80년대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이제 한 40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거의 20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진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주식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주식시장도 사실 뭐 미국에 비하면 거의 애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뭐 하, 하락장 또 여기 IMF 때 여기 요때의 하락장 그리고 뭐 또한 2001년 2002년도 요때의 또 하락장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 같은 이런 어려운 그런 또 고통스러운 또 하락장 또 최근에 그 코로나 위기 전에 또 급락장 아, 아, 그래서 이러한 그 급락장이 또 계속 있고 최근에도 한 거의 이제 한 2년 반, 3년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고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한 2,700포인트인데 별로 오른 게 없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그런데 뭐 미국은 또 뭐 아주 잘 나갑니다. 미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 아주 뭐 신고가를 내면서 잘 나가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아주 화려하게 지금 올라가고 액면분할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화려하게 올라가면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오르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뭐 유럽도 웬만큼 많이 떴고요. 그리고 또 일본 증시도 사실 꽤 많이 떴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전 세계 증시에 비해서는 소외되는 모습. 중국 증시, 중국 상해 증시의 모습인데 지금 주봉의 모습인데 아직도 지금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힘든 구간에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중국보다는 지금 사장이 나서 걸어서 종합주가지수는 어느 의미 있는 박스를 지금 돌파하면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그렇게 사지 않았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직 지금 2,700포인트, 2,770인데요. 아직 3,000포인트 돌파 안 했지만은 곧 3,000포인트 돌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소외받았고 뭐 국내 증시도 뭐 일부 종목들은 아주 좀 강한 모습이었죠.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하이니스 반도체 같은 거는 아주 또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지금 요즘에는 또 조선주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조선해양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좀 잘 가고 있고 뭐 또 음식료 쪽에서 뭐 삼양식품 같은 종목도 나름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종합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별로 오른 게 없는데요. 미국에 비해서 또 일본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중국 주식보다는 좀 좋은 위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상승하려고 마음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장이 반도체 종목군에서 지금 이제 금융 섹터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지금 금융 섹터 지금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보험주가 뭐 건설주는 다른 업종이지만 증권, 은행, 뭐 보험주 이쪽 업종 섹터가 아주 지금 좋아 보이고 있고요. 한번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업종 군단인데
외국인들도 지금 꾸준히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섹터, 그다음에 그동안 장기간 소외됐던 이 지금 건설업종도 아직 의미 있게 상승하지 않고 있지만 뭔가 지금 분위기는 지금 뭔가 바닥을 탈출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벌써 이미 건설업종의 대장주인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거는 움직이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행주는 뭐 KB은행이라든가 신한지주 뭐 이런 쪽이 지금 야금야금 꾸준히 지금 상승 모드를 지금 보이고 있고 증권주도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같은 종목도 지금 추세가 돌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뭐 반도체에 비해서는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금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보험주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또 음식료 업종 상당히 또 음식료 업종도 나름 괜찮아 보이고 또 바이오 업종도 지금 뭔가 지금 추세를 그리면서 제약 업종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모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업종 여러 업종 뭐 당연히 또 자동차 업종 당연히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업종 그다음 조선 업종들도 좋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 기계업종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업종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더 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더 많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 섹터라든가 기계 업종 섹터 그다음에 금융 섹터, 증권, 은행, 보험 섹터, 그다음에 건설 업종,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조선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 이런 업종들이 뜬다면 상당히 지수 자체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보다도 지금 소형주나 코스닥의 소형주는 상당히 지금 처참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봤고 그동안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날아갈 때 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이 날아갈 때 완전히 왕따 당하는 그런 국내 증시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매다는 과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매달면서 꺾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느낌이 지금 슬쩍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에코프로도 이 근처 25만원 라인대에서 무너지면서 지금도 못 가고 있죠. 에코프로 BM,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 군단들,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이 전기자동차 종목들, 업종들, 종목들 상당히 힘들죠. 여기에는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물려있기 때문에 쉽게 메이저들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주식을 이해를 하려면은 메이저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주식을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이곳은 주식을 만들어내는 이 차트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들, 이 진짜 뭐 외국계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주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큰 자금들, 큰 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은 큰 손들이 올려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올라오면 매도를 때리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뭐 다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뭐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대다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거의 고점,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흘러가가지고 이제 반등 정도 기다리는 종목군인데 생각보다 반등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은 메이저가 좋아하는 종목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메이저들, 큰손들, 보이지 않는 큰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에 성공하려면 제가 이제 저희 대박가족 TV의 핵심이 결국 역발상 주식 투자입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역발상 주식 투자. 주식에 성공하려면은 대다수 대중과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우리 인생살이하고는 좀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되고 희망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메이저 큰 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누가 추천해주고 뭔가 납득이 되는 종목들,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꿈과 희망이 보이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뭐 매수를 하는데요.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수익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역발상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살이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역발상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운 주식 교육하고는 이 주식 투자, 실전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곳이 이 주식 시장이고요.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주식시장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면 그렇죠.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또 팔면은 주가가 오르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보이는데 그게 다 보이지 않는 큰 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내 의도대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우리 여러분들도 주식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존 템플턴이라든가 앙드레 코스알로니 그다음에 뭐 잘리 먼거도 있고요. 뭐 우리 지금 살아있는 또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아주 주식의 철학자 하워드 막스도 있고 또 저포 고 ROE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글도 쓰시고 주식자도 선거하시는 조엘 기링 블란트도 있고 또 뭐 이 일본에는 또 고레와 긴조 같은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성공하신 분들 이런 외국 특히 뭐 거의 대다수가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은 어차피 뭐 1900, 한 74년도, 13년도, 14년도 때 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80년부터 거의 지금 2020년, 24년까지 뭐 한 40년 이상 줄기차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나라도 비교가 불가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투자의 기법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갖다 붙였다가는 국내 시장은 그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지금 3,000포인트를 잠깐 찍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2007년도 이게 좀 이게 조금 날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2007년도 이후로는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이게 거의 2000포인트에서 뭐 30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제자리 뛰기 하는 그런 나라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뭐 40년 미국의 40년 동안 지금 뭐 장기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똑같이 본다. 이거는 좀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넌센스다. 미국은 장기 투자할 만한 나라입니다. 미국 자체는 장기 투자할 만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장기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 투자해보는 게 맞아요. 여기도 지금 사는 여기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도 계속 13년째 오르고 있고 뭐 여기 1914년도 아니 한 1980년도부터 계속 오르는 뭐 말도 안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똑같이 투자 기법을 갖다 붙이면서 미국의 투자 대가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는 그렇게 똑같이 맞지 않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무진장 찍어낼 수 있어요. 무진장 찍어내고 그 무진장 찍어낸 달러를 또 무진장 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달러를 강하게 찍어내면 무진장 찍어내면 그 달러 값이 원래 똥값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또 달러 값이 오르는 그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전 세계 깡패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놓고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래도 검증된 돌아가신 뭐 지금 살아있는 분도 있지만 존 태플턴이라든가 앙드레 코살론이라든가 월터 슐러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고레아 긴조 뭐 이런 분들은 진짜로 음, 돌아가셨지만 뭐 그분들의 책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에, 수익을 낸 그런 분입니다. 물론 뭐 제시 리버머 같은 사람은 뭐 주식의 천재라고 하는데 결국 탐욕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좋게 마감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성공했던 존 템플턴, 앙드레 코스탈로니, 월터 슐러스 이런 분들, 고레아 긴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또 존경할 배울 만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 결국은 핵심은 결국 역발상 투자입니다. 결국 모든 대중과는 반대로 한다. 존 템플턴이 강조하는 말이 있죠. 뭐 투자자의 99%가 모두가 포기할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99%가 다 포기하고 던지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 안드레 코살로니는 사실 달걀 이론도 있고 또 큰 손과 작은 손에 대해서 상당히 또 논리적으로 또 글도 쓰시고 진짜 또뭐 증권사라든가 은행 뭐 이런 투자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분이고 하여튼 뭐 저분 앙드레 코살로니는 미국 분은 아닌데 그래도 또 유럽에서 아주 성공하신 분이고 또 월터 슐러스는 뭐 이분들은 여러분도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벤자민 그레함의 제자인데 아주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그냥 조그만 사무실에서 끝까지 여생을 마감할 때까지 직원도 없이 자기만의 투자 기법으로 꾸준히 분산 투자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하신 분인데 사실 뭐 우리가 워렌 버핏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월터 슐러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자기만의 어, 투자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끝까지 고집한 남한테 자랑질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뭐 언론이나 방송을 이용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고 뭐 하워드 막스 같은 분은 아주 또 그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아주 논리적으로 또 아주 잘 설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은 뭐 투자에 관한 생각 같은 거, 요런, 뭐, 그런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이 하워드 막스 책이 아주 얼마나 대단한지 또 느껴보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뭐, 조엘 그린브란트도, 저퍼와 높은 ROE, 이 두 개념을 가지고,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자기만의 또, 투자 공식을 만들어서, 또 자기가 실전에 투자해가지고 또 엄청난 수익을 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느 정도는 믿을만한 그런 투자의 대가로 보여지고요. 또 고레와 긴조는 뭐 늦은 나이에 또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늦은 나이에 큰 수익을 내신 또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레와 긴조 같은 분은 다시 뭐 제시 리버모하고는 또 완전히 딴판이죠. 제시 리버모는 60살 좀 넘어서 자살을 했는데 고레아 긴조는 60살 넘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물론 그 전에도 경험을 많이 하시고 뭐 성공했다가 실패하셨지만은 6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집중하셔가지고 80살, 90살 때는 거의 뭐 일본 최고의 주식 재벌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아주 또 대단한 분인데 다 이런 분들의 특징 물론 또 뭐 이분들 말고도 상당히 뭐 또 우리가 배울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지금 첫 강의고 저도 얼핏 생각나는 분들 위주로만 써놨는데 다음번에 뭐 다른 분들도 또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여기다 또 2화나 3화에서는 다른 분들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는 사실 뭐 성공한 투자 대가들을 그렇게 뭐 많이 겪어보지 못했고 또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 뭐 10년, 20년 후엔 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어떤 기법이 통했는데 한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또 그 기법이 또 안 통해가지고 또 성공했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시장이 한 40년 조금 넘어서 사실 뭐 주식에서 정말 대가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려면 저도 한 26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거 산전수전 공정 다 겪어봐야 돼요. 한 30년 정도는 해봐야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야 그러니까 30년을 갖다가 이 시장 계속 주식 시장에 있어야 됩니다.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이런 대폭락장에서도 살아남아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이런 폭락장, 이런 폭락장, 이런 폭락장, 이런 폭락장 이거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런 폭락장, 이런 폭락장을 다 겪어내면서까지도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주식 투자의 고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실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뭐 존 템플턴이나 앙드레 코스알론이나 고레아 긴저나 월터 슐로스 이런 분들은 진짜 돌아가신 이후에 검증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존경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30년 이상 하시고 지금 고수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주식을 뭐 한 5년, 3년, 뭐 2년, 1년, 한 10년 차 이하의 분들은 사실 누가 진짜 진정한 고수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뻥도 많고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로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거의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뭐 제가 보는 거에서 한 80% 이상, 90% 이상은 거의 뻥이 많이 주변에 난무하고 거의 대다수가 우리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돈을 뺏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여기 돈을 번다.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는 거의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인생살이가 우리는 그 학교 교육에서는 배려를 잘하고 남의 남의 말을 잘 듣고 남한테 배려를 잘하고 또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성장성이 높거나 뭐 회사 재무 구조가 좋거나 뭐 그런 회사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전 막상 투자를 해보면 그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게 아주 뭐 어떤 기계적인 정확한 잣대로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살로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어떤 과학적인 접근법, 뭐 논리적인 접근법 이걸 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거나 좀 이렇게 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주식을 오래 해보면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98년도부터 이제 주식을 했는데 이걸 주식을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거는 이게 주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 정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독립적인 사고, 남한테 어떤 의견을 듣고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사고로 어떤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자기만의 분석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야 그나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유명한 대가들이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나 그 책에 정말로 진정하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슬쩍슬쩍 대충은 조금 언급은 해놓지만 그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고요. 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립니다. 뭐 우리 캔 피셔 같은 분이 말씀하실 때 캔 피셔가 옛날에 보면은 캔 피셔 옛날에 PSR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주당
매출액 기준으로 PSR이 좋은 주식들이 상승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PSR을 굉장히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2015년 정도, 16년, 17년까지는 PSR을 많이 따라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PSR을 보고 투자하면 아주 아작을 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또 저퍼 투자자 존 네프 같은 분들은 또 저퍼 퍼가 낮은 종목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 저퍼 투자 종목들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또 그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뭐 정부에서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가치주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가치주 종목이 이제 그 PBR이 낮은 종목을 이제 가치주 종목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PBR이 낮은 종목들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좀 통한 것 같은데요. 한 2015년 그 정도까지 많이 맞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 그게 또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이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PBR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PBR의 맹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못 내는데 돈은 못 버는데 그냥 자산 가치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월터 실로스가 많이 했던 방법인데요. 그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랬는데 또 그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 게임이에요. 주식은 상대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떠한 기법,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느끼는 아는 기법, 그러한 기법이 항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늘상 그 방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오래 해도 어떠한 완전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어떤 상승 구간에서 자기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운 좋게 한번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해도 다음번에 구간에서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은 아주 경력이 뭐 100년, 200년, 또 뭐 영국, 네덜란드부터 따지면 400년, 500년 뭐 역사니까 완전히 뭐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네 그 큰 손들,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의 돈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 2, 3위, 4위까지인가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 한 종목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다 사버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의 파이가 작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 보이지 않는 외국계 큰 손들의 의도대로 주식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개미 투자자들의 의도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외국계 보이지 않는 손들한테 뭐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외국계 보이지 않는 손들 아니면 뭐 대주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아주 큰 자금들과 우리는 싸우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자기만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그런 투자 기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몇 개 좀 써놓으면 몇 글자 써봤는데요. 주식 투자가 이제 힘든 이유,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이제 일단은 경쟁자가 많아요.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주식하는 걸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주식하는 사람을 또 비난도 많이 했고, 주식하면 다 패가망신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그런 관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유튜브나 뭐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많이 늘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정보 교류가 워낙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도 많아지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에서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참여하고 주식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이 경쟁자가 많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경쟁자가 없을 때는
뭐 경제적 혜자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경쟁자가 많으면은 결국에는 경쟁에 도태되면 또 망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많으면은 보이지 않는 큰 손들, 아주 큰 자금들은 그 경쟁자들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트릭을 줍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격 조정은 뭐 주식의 기본적으로 가격을 빼는 거는 늘상 있었던 건데 기간 조정이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막 한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이게 돌려버리거나 안 가버리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주식이 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이 기간 조정이 원체 오래 길기 때문에 회사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어도 메이저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메이저가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많은 종목은 계속 돌립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서서히 그런 자리로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가 굉장히 전 세계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제 서서히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은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어려운 이유가 이 경험이 적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저도 지금 26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30년 이상을 정도를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책도 많이 읽고 투자도 해보고 깡통도 몇 번 나보고요. 엄청난 고통을 느껴보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엄청난 고통이 필요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텨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하 정도 하신 분들은 아직 뭐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다 생각합니다. 최소 주식을 좀 했다 하려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해봐야 되고요. 대세 하락장, 대세 상승장을 한 두 번 이상 겪어봐야 됩니다. 대세 상승장을 한 두 번 겪어보고 대세 하락장을 또 두 번 겪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세 상승장에도 주도주가 늘 바뀌고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 또 횡보 조정장 그런 거 다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주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뭐 100% 보장이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채권은 뭐 그래도 채권도 뭐 이자율을 주니까 그렇지만 채권도 역시 위험은 있습니다. 근데 은행보다는 상당히 또 위험하죠. 은행은 그래도 뭐 아주 적은 금리를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데 주식시장은 잘못하면 회사가 상장 폐지를 해버린다든가 요즘에는 또 상장 폐지뿐만 아니라 정말 막 합병 같은 걸 막 해버리고요. 뭐 물적 분할도 하고 뭐 인적 분할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요. 멀쩡한 회사를 갖다가 뭐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현금을 돈을 잘 버는 회사를 갖다가 돈을 못 버는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지분을 많이 갖게 하려고 하는 이런 편법을 쓴다든가 아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주식시장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짜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유상증자 발표를 하지 않나 제3자 또 배정 또 유상증자를 하지 않나 또 횡령을 갑자기 해버리지 않나 별짓을 다 합니다. 또 뭐 액면불안을 해버리지 않나 아주 뭐 마음 놓고 주식을 갖다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가 많지 않고 재무제표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분식회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뻥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고지고대로 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뭐 재무제표 막 분석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주시장에서 결국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없고 또 그 재무제표라는 것도 그 앙데레 코스탈로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빼딱 꼼풀리라고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때 들어가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실적이 좋을 때 들어가면은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실적이 굉장히 또 바닥권에 가면은 나쁘게 조작을 해놔가지고 또 모든 사람이 결국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또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다 투매를 던져버리면 또 거기가 바닥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보면 이 주식시장은 주식 시장이란 개념보다는 주식 카지노가 맞습니다. 주식 카지노 시장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은 카지노 오는 손님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결국 카지노 업자가 돈을 다 버는 거예요. 만약 손님이 와서 돈을 한두 번은 벌지 몰라도 계속 와서 계속 카지노 하면은 결국 업자가 기계를 조작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식시장도 주식 카지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면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개념인데 절대 그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펀드나 그 어설픈 기관 투자자들이 돈 벌게 절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이 시장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봅니다. 뭐 선물도 해보고 옵션도 해보고 뭐, 뭐 ETF 투자도 해보고 ELS 투자도 해보고 뭐 초단타도 해보고요. 별짓을 다 해보는데요. 결국 해보면 해볼수록 결국 돈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참 위험한 곳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시 이 인내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인내라는 거. 우리가 인내해라. 장기 투자해라. 뭐 스윙 투자할 때도 인내해라.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로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하고 둘이 산에 그 아주 위험한 곳에서 그 정글에서 만약에 사자를 만나면은 같이 도망을 가는데 워런 버핏이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빨리 뛸 필요는 없고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 결국 상대 게임입니다. 역시 여기 인내도 경력이 많은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분산을 많이 한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력이 짧고 돈을 압축을 하고 또 돈 투자 금액이 적고 또 급하고 아주 빨리 무슨 수익을 내야 되고 몰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하더라도요. 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막 3년씩 조정 보입니다. 뭐 여기 보통 한 3년, 2, 3년 정도 요즘도 한 3년 정도 보이고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좀 야금야금 하고 있는데 물론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일단 추세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 국면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추세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꾸준히 지금 야금야금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게 바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자금들이 다 얘네들이 계산을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꾸준히 올라간다.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3,000포인트, 3,500포인트 돌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거잖아. 4,000을 향해 갈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요. 역시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이지만 시점을 잘못 사거나, 기다리는 싸움에서 진다면은 결국 이 근처에 샀다면은 3년 동안 들고 있다가 손절매 다 때리고 또 결국에는, 손해봅니다. 그러나 뭐 3년을 기다리든 4년을 기다리든 추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경력이 많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 또 분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걸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다수 경력이 작은 그런 어설픈 투자자들보다 오래 버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많고 자금이 많고 종목수가 많은 투자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해봐야 결국 정말 버티는 싸움, 인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고통스러운 하락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주식의 고수는 물론 뭐 기본적 분석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워드 막스가 그랬어요. 주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냥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남들보다 훨씬 똑똑해야 된다.
다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똑똑해야 됩니다. 결국은 기본적 분석도 아주 잘해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도 해보고 실전 투자를 해보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손실도 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정말 힘든 고비를 넘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손끝으로 느끼는 그 뭐 직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각 그런 게 느껴져야 그 다음부터 서서히 이 시장에서 조금씩 주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인내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한 99% 개인 투자자는 파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들어올 때는 강세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세장 때는 또 운 좋게 많이 벌어요. 오히려 전문가보다 더 잘 봅니다. 이 강세장에는. 왜냐하면 주가가 고공권에 많이 이격이 났어도 주가는 더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더 강합니다. 버블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못 모르고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좋다 그러면 사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가 강세장이 올 때입니다. 근데 결국엔 그 강세장의 강한 맛을 본 사람들은 결국은 똑같은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건데요. 이 주식시장은 초보자의 행운이 아주 모든 투자자들이 다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돈을 벌었다고 그래도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까부는데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크게 당해봐야 그 다음부터는 이 주식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누가 돈 벌었다는 것에 너무 이렇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결국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고 결국 단기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이 주시장은 평생을 하는 장기 마라톤입니다.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몇 년을 했습니까? 주차를. 지금 80년째 하고 있어요. 80년. 13살 때 나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93세인가 94세 정도 하고 있습니다. 80년 정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10년을 했느냐, 20년을 했느냐, 30년을 했느냐, 40년을 했느냐, 50년을 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리의 마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하면 복리의 마술로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60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거의 뭐 투자금의 98% 이상은 다 60세 이후에서 번 겁니다. 결국에는 오래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 복리가 누적돼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워런 버핏. 결국 주식에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오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래 투자. 여러분들 투자인분들 저 26년 했는데 저보다 많이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제 방송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보다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투자해 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99%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파산한 이후 뭐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뭐 차트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점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파산하게 되어 있다. 결국 여기는 주식 카지노 시장이다. 카지노와 똑같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카지노하고 똑같냐. 그러나 오래 해보면 원리는 똑같다. 결국 큰 손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큰 손은 여러분의 패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모든 뉴스나 유튜브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만의 착각입니다. 큰 손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면서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돈을 많이 벌어왔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힘든 곳이고 살아남기 정말 어렵습니다.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나중에 이 주식시장을 은퇴할 때는 그래도 나름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분산 투자. 저도 예전에는 주식이 뭐
웬만큼 공부하면 차트대로 가고 기본적 분석이 좀 때로 좀 잘 될 때는 분산 투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결국은 위기가 한번 옵니다. 아주 엄청난 위기가 오고 어떤 기법이 맞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분산 투자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죽을 때까지 계속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것도 비중을 1%, 2%,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종목당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개나 100개 정도는 최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수익을 내면 사람들은 그 돈을 그대로 분산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몰빵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산해서 종목수를 늘리는 길만이 여기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죠. 욕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 들어오면은 욕심 없는 사람도 다들 욕심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만들어요. 경험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곳인데 분산 투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발상 투자해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 독자적인 생각으로 누구의 의견을 받고 누구의 의견대로 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장이 앞으로 어떻게 된대더라, 뭐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된대더라,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된대더라, FOMC가 뭘 어떻게 발표하니까 어떻게 된대더라, 경기선행지수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된대더라.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딱 맞지 않습니다. 뭐 어떨 때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빠지고요. 어떨 때는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지금 오르게 되어 있고, 어떤 날은 미국이 폭락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미국이 빠지는데 같이 빠지기도 하고, 꼭 100% 연동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유튜브를 보고 그걸 맹신한다든가, 무슨 경제방송을 보고 맹신한다든가, 뭐 신문을 보고 맹신한다든가, 누구의 어떤 전문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맹신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맹신하지 않으려면 역발상 투자도 해야 되고 분산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발상 투자의 기본을 이해한다면 한번 우리가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코너, 무료 추천 종목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은 대형주 위주로 매주 한 번 할 때, 공개 방송할 때 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목요일 날 한 10시부터 뭐 이제 대박가족 TV에서 무료 방송 하는데요. 제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뭐 무료 방송을 라이브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녹화 방송 들으신 분들, 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매주 한 번씩 종목 추천을 할 텐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투자금의 한 1% 정도만, 대형주니까 뭐 1% 정도만 사시면 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본다는 관점에서 뭐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난주 사실은 처음 뭐 방송해가지고 조금 어설프게 방송했는데요. 처음 지난주에 언급했던 무료 종목이 LG전자입니다. 지금 한 10만 3,700원인데요. 지금 다른 뭐 하이닉스나 하이닉스 반도체나 한미 반도체 같은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반도체 업종 종목은 상당히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운데, LG전자는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 10만원, 11만원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ROE도 한 9%대니까 괜찮고요. 회사 자체는 뭐 LG전자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환율도 높고 해서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좀 추세적으로 조금씩 뭔가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라서 뭐 가격적으로 한 11만원 이하되면 무난히 한번 사볼만 하고요. 뭐 지금 정고점 나인 때가 한 19만원 나인 때가 있으니까 뭐 15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 이 근처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형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천을 했고요.
자, 이번 주 추천할 대형주 무료 추천 종목은 삼성전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뭐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뭐 이렇게 삼성전자보다도 못 올라갔고요. 뭐, 카카오 네이버는 말할 게 없고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은 아직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이 많이 있어서 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여기는 조금 답답한 자리인데 지금 LG전자나 지금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이제는 뭔가 조금 그동안 계속 바닥 기다가 뭔가 추세를 좀 도는 그런 분위기고 뭐 ROE도 이 종목 한 9%대니까 한 10% 전후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꾸준히 하반기로 가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뭐 수출 관련주도 좋고요. 이 종목은 또 뭐 그동안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종목이었는데 요즘 뭔가 좀 추세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 분위기 또 외국인들도 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15만 원 라인대면은 뭐 이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졌는데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사신다면은 여기 전고점에 22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만 원 전후 이 근처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냐. 그래서 뭐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어도 뭐 그래도 한 50% 전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뭐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좀 이제 좀 올라가면서 또 지수가 좀 최근에 조금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런 지수를 끄는데 올라가는데 역할을 할 종목군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체 금융 종목들, 증권, 은행, 건설, 보험, 그다음에 뭐 조선주, 그다음에 뭐 음식료도 괜찮고요. 뭐 이런 쪽도 앞으로 또 바이오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중소형 종목 중에서 바이오 종목을 오늘 제가 유료 추천 종목 코너 우리 저희 대박가족 사이트에서 유료 종목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 그 중소형 지난주에는 중소형 그 보험주를 하나 추천해 놨고요. 또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을 괜찮은 종목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가볍고 좀 빨리 가는 중소형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대박가족 사이트 오셔가지고 추천 종목 코너 유로 추천 종목 코너 가격도 얼마 안 비쌉니다. 9,900원 밖에 안 하니까 한번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2, 3% 정도만 사보신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형 종목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대박가족 TV 홈페이지로 좀 들어오시고요. 나는 그냥 대형주를 좀 사보고 싶다. 중소형 종목 싫다. 나 못한 좀 자신 없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LG전자, 이번 주는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뭐한 1% 정도에서 한 2% 조금만 대박 가족이 추천한 종목이 한번 괜찮은지 한번 검증해 본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삼성전기 가격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장이 좀 빠져가지고 장이 좀 올랐다면은 이격이 있어서 좀 안 좋은데 장이 빠져가지고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16만 원 라인대 정도면 한 22, 3만 원 라인대 한번 도전해 보고요. 일단 또 LG전자도 한번 관심 있게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역사상 투자에 대해서 또 한번 2화 강의를 또 하겠고 무료 추천 종목 코너도 운영할 테니까 꾸준히 한번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방송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가족 주식투자 1화입니다. 1화 처음으로 오늘 강의했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더운데 또 여름 잘 보내시고 또 주식 투자도 좋은 그래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저도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